안녕하십니까. 저 피사인 편집국장 이종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마감을 하는데요. 한창 마감 중이었습니다. 이번 호는 설 합본호인데다가 저희 700호기도 합니다. 추천할 만한 기사 3개를 골라서 소개를 해달라고 강요하더군요. 바쁘지만 시킨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커버 스토리 기사는요, 변진경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현재 1년의 공백, 100년의 상환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내용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비용들을 우리 아직까지는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기사에서 변 기자가 등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나라들이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서 제한하기도 했고 또 그걸 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쌓인 현실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6만 5천여 개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6만 5천 개 학교 중에서 개학 4주 뒤에 실제로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1212개였고 이 중에서도 93%는 딱 한 명의 감염에 그쳤습니다. 한 명 감염이라면은 그 학생이 반드시 학교에 왔기 때문에 걸렸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는 단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장기 결석이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학생들이 습득하는 끈기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과 사귀는 방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인지 능력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등교 제한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또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볼 때 학교 문을 여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변진경 기자와 김연희 기자가 방역이나 백신 이쪽을 쭉 취재하면서 과학적 방문론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기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읽었습니다. 첫 독자로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사는 그 경제팀의 김동인 기자가 쓴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보상하라로 바뀐 이유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가 였거든요. 문제는 어떤 집단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가라는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좀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카드 매출은 사실상 거의 통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그 자료가 있는데 김동인 기자가 그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액 97조 359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2019년에 107조 7,659억 원이었거든요. 그래 10% 정도가 이제 적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만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10% 떨어져도 어떤 업종은 오히려 카드 매출액이 올랐고 어떤 업종은 카드 매출액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및 용품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이 오히려 8.9% 증가했습니다. 또 의료 쪽에서도 2.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및 교통은 무려 46.9% 하락했습니다. 유아 교육도 49.9%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지역별로도 나오더라고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같은 구도심 지역의 카드 매출액이 무려 2019년 대비 14에서 19%까지 하락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임차료와 권리금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인기 지역일수록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욱 과중시켰다라고 김동인 기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기사를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빅데이터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심지어 시간대별로도 그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은 재난지원금의 지급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기사는 우리 정치팀의 정관율 팀장에게 700호 기념 특집 기사를 쓰라고 강력히 주문했고, 그래서 청 기자가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청 기자가 탐구한 시사인은 언론으로서의 시사인이 아니라 기업, 특히 주식회사로서의 시사인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흔히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경영의 목표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인이 주주이익
극대화만을 위해서 경영된다면은 특정 기업을 위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심지어는 어떤 기사는 그 기업 광고를 못 받을까봐 빼버린다거나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사인은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청 기자는 시사인이 언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경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시사인의 기업 지배구조를 설계를 했고 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또 시사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청 기자 특유의 기사 작성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금 저희들 자화자찬 같지만 기사 꽤 재미있으니까요. 한번 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사인이 처음으로 공채로 뽑은 기자가 청관율 기자와 변진경 기자였습니다. 2007년 연말 변진경 기자의 합격 소식을 들은 지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지 마라. 금방 망할 매체를 뭐하러 가냐. 또 하나는 가라. 어차피 금방 망할 테니 시민단체 활동 경험한다 생각하고 다녀와도 늦지 않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15년째 살아남아 있다니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기자 출신이고요. 경제기사만 쓰다가 어떻게 해서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 9월에 시사인이 창간할 때 저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 저한테 경제 관련 칼럼을 써달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썼죠. 그러던 와중에 당시 남문희 국장께서 너 들어와서 기자로 일해라고 하셨어요. 제안하셨는데 살짝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나름 안정적인 직장이었거든요. 연구소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때는 저거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2, 3년 후에 망하더라도 내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왔고 아직도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으로서도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700구 기념으로 출연할 수 있었는데요. 합본 오고 전스컷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